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이톡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유아 보드게임 추천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어요. 보드게임이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만 어린 유아 같은 경우에는 보드게임을 하면서 많은 모습들을 보이죠. 보드게임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지면 우는 아이, 막 화내는 아이, 룰을 바꾸는 아이 등등 모습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유아 시기 아이들은 이렇게 보드게임 하다가 승패에 집착하는 모습, 졌다고 엉엉 우는 모습 다 그럴 수 있다. 특별히 걱정할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4, 5세 어린 유아들은 보드게임 하면서 이런 모습이 정말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당연하다, 이게 기본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우리 아이가 감정 조절을 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승패와 상관없이 게임을 재미있게 즐기는 경험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는 안내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선 아이가 게임에서 졌을 때 엉엉 울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육아동지님들 많이 배우셨죠? 감정과 욕구를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누구 게임에서 이기고 싶었구나.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져서 속상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일단은 우는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조금 진정이 되면 다시 한번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런데 게임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야. 이기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졌을 때 받아들이는 방법을 우리 게임하면서 연습해보자 하고 말씀해보세요. 이때 많은 부모님들이 게임은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졌다고 울면 안 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게임 재밌으려고 하는 건 맞는데 우리 어른들도 계속 지기만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이도 가뜩이나 게임에서 져서 속상한데 울었다고 혼나면 더 괴로울 텐데 아이의 이기고 싶은 마음과 져서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공감해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일단은 안심이 되죠.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너가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게임에 이길 때뿐만 아니라 졌을 때도 나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죠. 이렇게 해서 상황을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아이가 또 보드게임을 하자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미리 게임 시작 전에 상황을 예측하고 연습해 볼 수가 있어요. 누구야, 이 게임 엄마도 하고 싶은데 지난번처럼 엄마가 이겼다고 누구가 막 울고 화내고 그럴까봐 엄마가 걱정이 돼. 만약에 엄마가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아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아니야,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름의 마음가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아이가 잘해보겠다 하면 그래 우리 게임하자 하고 게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게임 결과가 만약에 아이가 이기고 엄마가 졌다면 진 사람의 반응을 엄마가 모델링 해줄 수도 있겠죠. 누구야 축하해. 엄마도 열심히 했는데 아쉽다. 그래도 이번 판은 정말 재밌었어. 축하해.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또 졌다. 이때가 중요하죠. 아이가 졌는데 만약에 울지 않고 결과를 잘 받아들인다면 이때는 정말 폭풍 칭찬해줘야 합니다. 우리 누구가 아쉬웠을 텐데 그래도 울지 않고 잘 받아들였다. 정말 멋지다. 마무리까지 좋으니까 진짜 기쁘다. 이렇게 폭풍 칭찬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는 상황을 예측하고 연습까지 해봤는데 그런데도 아이는 졌다고 또 울 수 있거든요. 우리 누구누구 이번에는 저도 울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또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속상하고 또 눈물이 났어. 그래, 속상할 수 있어. 우리 다음에 또 연습하자. 이렇게 다음으로 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행동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죠. 만약에 게임에서 졌을 때 우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누구야, 나는 누구랑 게임 재미있게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게임 졌을 때마다 울고 짜증내니까 나도 기분이 좋지 않아. 이렇게 솔직하게 나 메시지로 엄마의 감정을 전달해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우리 아이는 정말 지는 걸 너무 못 견뎌 한다 라고 하면 평소에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한동안 윷놀이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저희 세 식구가 같이 윷놀이를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1등, 엄마가 2등, 유진이가 꼴등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 집에 규칙이 생겼어요. 우리 집에서는 꼴찌, 꼴등 이런 말 하지 않는다. 그냥 1등, 2등, 3등 이렇게 말하자 했는데 뭐 물론 게임을 하면 승패가 갈리고 1등, 3등 간에도 좀 어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3등이라고 하면 훨씬 덜 평가적이거든요. 그리고 3등이면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죠. 왜냐면 자기만 진 게 아니거든요. 아빠가 1등을 했지만 엄마랑 나랑 사이좋게 2등, 3등 했다. 그래서 1대1로 게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를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꼴찌 이런 이야기를 하면 3등을 무시하고 굉장히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우리 가정에서 아이에게 피드백할 때 쓰는 언어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 아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너무 잘한다. 우리 딸 최고다. 1등이다 1등. 천재다. 이런 칭찬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게요. 저도 중간중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남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정에 대한 칭찬이나 아이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행동, 그 이면의 것을 짚어주지 않고 결과에 대한 칭찬만 계속한다면 아이도 보이는 그대로에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평소 칭찬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영상 중에 칭찬하는 법 영상 꼭 참고해 보세요. 또 평소에 이기고 지다를 거꾸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댓글 중에도 아이가 엄마랑 가위바위보 할 때 엄마가 내는 걸 보고 항상 낸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이번엔 지는 가위바위보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게임 순서를 정할 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사위를 던져서 큰 수가 나오는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는 사람, 숫자가 적은 사람이 먼저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죠. 4, 5세 때 보드게임을 한다면 거의 인생 첫 보드게임이고 승패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일 텐데요. 아이들에게는 이기고 지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상황, 더군다나 계속 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화가 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아이가 보드게임에서 패배했을 때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보드게임을 하면서 아이가 익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개념들이나 전략들이 있거든요. 이걸 충분히 연습해서 숙달하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이가 처음이라 서툴면 바로 경쟁 모드로 가는 게 아니라 게임에 익숙해질 때까지 게임 방법이나 전략을 알려줄 수도 있고 그때는 게임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가끔 어떤 분들은 나는 아이여도 봐주지 않는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부모와 아이가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초등 중학년만 돼도 부모님들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경쟁심은 조금 넣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가 5번 져주고 1번 이기는 꼴로 해보시라고 권해드려요. 만약에 조절이 가능하다면요. 그래서 아이가 5번 이기는 동안에는 충분히 게임의 과정을 경험하고 1번 정도는 마음의 좌절을 극복하는 연습을 또 해보는 거죠. 이때도 부모가 져주었다는 티가 너무 팍팍 나면 안 되겠죠. 열심히 게임에 참여하고 딱 졌을 때 아쉽다. 나 정말 이기고 싶었는데 다음엔 더 집중해야지. 그래도 재밌긴 재밌네. 같이 하니까 좋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좀 어색하고 오글거리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부모의 언어나 이런 말, 행동을 정말 많이 보고 배우거든요. 진정한 게임은 아이 10살 넘어서 그때 프리하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 아이가 보드게임을 통해서 어떤 인지적인 것과 사회 기술을 배우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드게임 중에는 승패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게임들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서펜티나라는 게임은 꼬리를 연결해서 뱀을 만드는 게임인데요. 카드마다 꼬리의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서 같은 색깔 꼬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해서 뱀 꼬리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뱀이 완성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것도 승패가 갈리는 게임인데요. 협동 게임으로도 해볼 수가 있어요. 도미노도 이렇게 협동해서 우리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보자 하는 게임이잖아요. 이렇게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우리 같이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하면 게임에 임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지죠. 만약에 경쟁 게임을 하더라도 저는 어른이 껴서 같이 가족 게임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저희 친정 식구들은 명절 때마다 윷놀이를 같이 하는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어른 3명씩, 아이 2명씩 이렇게 팀을 나눠요.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하면 혹시 내가 속한 팀이 지더라도 아이들이 덜 동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 팀이 치킨 내기, 아이스크림 내기 이런 거 하면은 결국에는 게임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는 내가 이겼다 졌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게임 재미있게 하고 맛있는 음식 먹는다, 정말 즐겁다,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또 남길 수 있거든요. 네, 육아동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랑 보드게임을 하는데 늘 재밌게 게임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서 고민이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육톡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올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